어제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막 본인이 그 전화기를 안 받겠다 그랬는데 막 문자로 처음에는 막 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애원을 하고 하더니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욕설을 퍼붓고 그 다음에 뭐 전화로 등등해서 이 후보 이번에 들어오면 말이야 우리 당 대표 줄게 당권 줄게 그 김문수 후보 좀 후보 세워서 해라고 친윤 인사들이 여러 명이 전화했다라고 하는데 요즘 여의도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K 모 씨 뭐 이런 네. 분들이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와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실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들려오고 있고요. 예, 뭐 이제 뭐 K모 씨 하니까 뭐 다 알만한 분인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최근에 보면 이제 그 호텔 경제론과 관련해 갖고 이준석 후보 측으로부터도 뭐 이렇게 뭐 함께 뭐 좀 작업 좀 해보자. 이렇게 그 호텔 경제론 이거를 좀 공유를 해가지고 TV 토론이나 이럴 때 이제 이재명 공격할 때 좀 같이 보조를 맞추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대화도 주고 받았다라는 얘기를 뭐 사석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대요. 근데 네. 원래 뭐 저 권성동 이준석 간에 무슨 저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네네.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TV 토론 끝난 다음에 네. 이 페이스북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김문수가 그 다음날 뭐 서울시 어디 행사장에 가갖고 이준석을 만났는데 네. 네, 첫 번째 토론의 MVP가 이준석이다. 네. 이렇게 치켜 세워줬는데 그걸 보고 자기는 놀랐다. 엄청난 인격의 소유자다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보면 볼수록 좀 대단한 강인한 인품의 소유자. 이거 김문수 찬송 글 같은데 네. 어찌 보면 토론 제일 잘한 건 또 이준석이었다고 은근히 또 띄워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호텔 경제론 또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이재명 공격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오늘 보니까 또 이동훈 그 저기 개혁신당 공보단장 있잖아요. 네네. 오늘 아침 라디오에 또 나와서 자기만 한 두어 통화 받았대요. 아 자기만. 자기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면적으로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쪽에 이준석하고 직방으로 통하는 뭐 또 권성동 뭐 친윤 핵심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이제 이동훈하고 좀 친분이 있는 뭐 친윤 인사들 또 이제 개혁신당에 뭐 이준석 말고 또 천하라면 천하람대로 또 뭐 그런 게 있을 네네. 수 있고요. 이거 굉장히 다면적으로 좀 접근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단일화의 시점 어차피 이제 뭐 이 저 후보 이제 이 투표용지 인쇄 전은 뭐 물 건너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사실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28일인가요? 그때부터 못 하죠. 그렇죠. 예. 6일 전부터. 그럼 그때 그 못하는데 전이 아마 마지막 찬스가 아니었어요? 사전 투표 전날이죠. 사전 투표 전날. 사전 투표가 이번에 29, 30일 겁니다. 29, 30일인가요? 네네. 근데 이제 지난번 대선 때도 사전 투표 전날 그 윤석열 안철수 네네. 아 맞아요. 거기 이제 그 전날 밤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면은 뭐 사실 이미 투표가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네네. 28일 수요일이군요. 그러니까 화요일이 데드라인일 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가 뭐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물론 뭐 맘먹으면야 뭐 하루 이틀이면 가능한 거니까 또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시간은 없는 거는 맞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뭐 실제로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역대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대 사례를 보면 1, 2등이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이제 이재명, 김문수가 비슷해서 3등 후보가 쳐져 있어도 3등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를 해주면 역전시킬 수 있다. 맞아요. 네. 이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보이면 단일화가 돼요. 근데 만약에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나도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가상 양자 대결을 한번 붙여놓으면 네. 붙여보면 이게 단일화가 되면은 뭐 잘하면 이기겠네 이런 또 가능성이 있으면은 또 단일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언제였냐면 2012년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때였어요. 그때는 3자 대결을 해보니까 박근혜 39, 문재인 24, 안철수 20. 그러니까 아하. 박근혜와 문재인, 안철수 2, 3등의 차이는 컸어요. 그런데 가상 대결 해보니까 박근혜 46, 문재인 46이 나왔어요. 갤럽조사에서 그 직전에. 그리고 이제 안철수는 조금 쳐졌고,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철수를 했잖아요. 그때 네. 철수를 했는데
지금이 이런 케이스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인데 가상양자 대결을 해도 지금 10%가 차이가 난다. 맞아요. 그러면은 3등인 이준석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1, 2등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때도 박영선 29, 안철수 27. 네. 그리고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때도 이재명 38, 윤석열 39. 박빙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단일화가 하면은 이긴다. 내가 단일화 해주면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거기서 자기가 그 속의 목적을 또 달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은 단일화를 왜 해줘야 돼? 했는데 졌어. 그러면은 뭐 그냥 뻘짓한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박빙해서 안 해주면 그 패배의 책임이 다 돌아가니까 또 그것도 이제 골치 아픈데 어차피 뭐 박빙도 아닌데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역대의 케이스로 봤을 때는 단일화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네. 어떤 그 판세 구도로 봤을 때는 단일화될 수 있는 그건 아닌데 그래도 뭐 며칠 더 남았으니까 이제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뭐 그건 있죠. 예. 근데요, 그 제가 이제 이준석 쪽은 좀 어떤 생각인가 좀 나름대로 안테나 세워서 좀 이제 들어보니까요. 네. 이런 문제 의식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제 이게 거래 아닙니까? 사실 거래인데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 줄 수 있는 건 후보 자리죠. 김문수한테 양보하는 거고 김문수로 단일화해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당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김문수가 어저께 얘기했던 40대 총리예요. 네. 그러니까 예. 뭐 내각 구성권을 뭐 하는 그렇죠. 40대 총리인데 자, 근데 이랬을 때의 딜레마가 뭐냐? 그거는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겨야 돼요. 단일화를 해서 이겨야지 뭐 당권이건 총리건 그 총리는 물론이거니와 만약에 단일화했는데 지잖아요. 네. 그럼 뭐 당권이라도 그렇게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준석은 이제 이런 거죠. 지지층이 이제 김문수하고 안 겹친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무슨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오늘 딱 뭐라고 둘이 단일화 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둘이 단일 될 거다. 예. 예, 고춧가루 뿌리는 건가? 이재명이 김문수와 이준석은 지금 뭐 티키타카 하고 있지만 결국은 단일화 될 거다. 이준석이 내란 동조 세력으로 포섭이 되는 거다. 아, 예. 결국 내란 세력으로 예. 포섭된다. 예. 그래갖고 이준석은 그 밑으로 들어간다. 기어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내란을 극복할 헌정수호 세력과 김문수로 단일화된 이준석은 여태까지는 무슨 개헌 반대, 탄핵 찬성 뭐 이렇게 얘기하다 결국 거기에 굴복해간 이걸로 해가지고 양자 대결로 치르겠다 하는 게 저 이재명의 지금 전략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약 뿌리겠다 이거죠 벌써. 예, 왜 약 뿌리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준석의 경우에는 설령 그 총리가 됐던 당권이 됐던 김문수가 한동훈이 내건 그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불투명한 입장인데 제대로 된 화답을 안 하는데 거기랑 손잡는다? 그래갖고 만약에 실패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친윤 떨거지들하고 손잡아가지고 뭐가 된 사람.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이 무슨 40대 뭐 젊은 정치, 청년 정치, 미래 정치 이런 게 이제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어저께 채널A 그 저녁 뉴스에 이준석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 친윤과 개헌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거는 이미 그 북선을 깔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이거가 돼야 내가 가는 거 아니야? 뭐라고 하는 거를 깔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 그거 아닙니까? 이준석과 김문수 양쪽은 반명이라고 하는 그 틀 말고는 아무것도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가치 연대를 하고 싶어도 가치가 없어요. 뭐 반명이야. 뭐 이재명 싫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는 어떻게 그 단일화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명분을 만들어줘야 승리를 위한 단일화를 하는데 자꾸 무슨 거래를 위한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야합이라고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도 오지 않고 그럼 패배를 위한 단일화입니다. 그럼 이게 계산이 좀 나오는데 글쎄 뭐 이 김문수 후보가 지금 뭐 이 제대로 된 이 서포트를 받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심스러워요. 지금 하는 행보나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들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쨌건 이게 친윤들이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이준석을 내세워서 하려고 하다가 이제 또 보니까
또 타겟을 옮겨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 여의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친윤은 안철수를 또 선택했다. 그치. 참 이들은 보면 자기들은 못 나서니까 네. 계속 이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씩 요즘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부쩍 여러 가지 뭐 언급도 많이 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네. 지금 막 비난하잖아요. 왜 저 공동 선대위 안 오느냐 뭐 네.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동훈 스토커가 됐어요. 예, 스토커 되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 독자 유세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그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독자 유세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거기 이 한동훈 후보 하는 보다 얼마나 모인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 어? 아, 그러고 그런 이야기 하세요.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이준석하고도 여의치가 않으면은 최후에 이제 5번째 저지선이 이제 안철수다. 안철수는 한동훈을 까는데 훌륭한 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5번째 숙주를 뭐 안철수로 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잘 해보세요.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친윤들의 어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생명 연장력, 살기 위한 저 몸부림,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강력한. 왜냐 이게 아직 국회의원들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친윤들 한 50명 정도가 지금 상당히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선거에 대한 어떤 집중보다는 사실은 이번에 선대위하고 지금 당의 선대위하고 김문수 캠프하고 지금 계속 엇박자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선대위는요 윤재옥 의원이 이 한덕수로 될 줄 알고 그 중심을 다 짜놓은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김문수가 딱 되다 보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뭐냐면 본인이 당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굴러가는 거는 또 본인이 캠프 위주로 굴러간단 말이에요. 네. 당하고 좀 엇박자가 내고 있고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친윤들의 이 것들을 정말 이게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참 국민의힘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